사상 초유입니다. 무엇이? 같이 볼까요? 헌법 위반, 여반발송 밀어붙인 탄핵 청문회입니다. 저희 키워드가 사상 초유다라는 거죠. 왜? 국회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이 청원을 받아서 탄핵 청문회를 여는 게 알기로 헌정사상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법사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이 국민청원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이 소추안 발의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받아서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열자 땅땅땅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반발송, 밀어붙인 쉽게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희가 진행 순서지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의사일정 앞순위의 배정. 자, 의원님들 다시 한번 주의 상기시켜 드립니다. 드린다니까요. 아니 지금 달라는 거 있어요. 한다고요. 존경되는 거 있어요. 존경하려다가 또 존경하고 싶다. 71조 단서에 따라 토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같은 동어 반복이 많이 되고 있고요.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있습니까? 모두 재석의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기 싫으면 계속 서 있어요. 이건 법대로가 아니야. 법대로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0,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어제 법사위의 모습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네, 전에 퇴장하세요. 10분간 반성하고 오세요. 라는 모습이 지금 기억에 남는데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다가 계속 서 있으세요. 라고 지금 또 네, 앉기만 해봐. 네, 계속 서 있어.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쉽게 이게 통과가 된 건 아니에요. 계속 항의를 하고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땅땅땅 청문회 열기로 했습니다가 결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장현주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청원 있었는데 왜 그때는 법대로 안 하고 이번에는 법대로 100만이 민심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당시 이제 코로나 당시였고요. 그때 뭐 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에 비슷한 국민신문고 제도가 있었거든요. 당시 그런 청원이었기 때문에 뭐 국회로 당장 가져와서 청문회를 열거나 그러할 계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탄핵 청원이 올라왔던 부분들은 국회에 올라온 부분들이고요. 국회 입법동의와 관련된 청문으로 올라온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국회 법상 이 청문이 일정 부분 그러니까 5만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에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법사위에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리고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청문회에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분을 넘어서서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책무다라고 보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본질적으로 이런 모든 장면의 원인이 총선 참패 이후에 변하지 않은 대통령실과 그리고 집권 여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참패 이후에 만약에 집권 여당이 정말 쇄신하고 혁신했더라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국민들의 민심에 맞게 바꿨더라면 과연 저런 청원이 올라오고 이 청원에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셨을지 그리고 국회에서 야당이 야당 주도로 탄핵 청문회를 열 생각을 했을 수 있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들거든요. 저는 애초에 총선 이후에도 참패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시작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동석 의원님. 지금 말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청원과 이 청원은 좀 결이 다르다, 다른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거는 당연히 청와대 신문고였고 이번 거는 이제 국회에 네.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무작위적으로 계속해서 여당과의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비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정청래 위원장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결국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또 이렇게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가정이지만 결국 탄핵 정국으로 이끄른다는 이 자체가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실까? 결국 이 150만이 이제 되는데 이거를 5만이 넘었다고 해서 다른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이게 최초라고 하잖아요. 결국 탄핵뿐만 아니라 국회에 청원이 올라온 것 그 어떤 것도 과거에 이런 청문회가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탄핵 국면으로 가기 위한 전철을 밟았는데 결국 이 탄핵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김건희 여사가 뭐 나오게 된다면 결국 망신주기, 결국 청문회에서 망신주기 청문회로밖에 비춰질 수 없거든요. 본질적인 건 빼고 결국 내가 대통령 여사를 청문회에 끌어냈어. 이런 민주당의 작태가 굉장히 한심스럽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도 네. 결국 또 이렇게 할 것인가.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런 전철을 밟게 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인 어떤 진영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밀어붙이고 망신주기식 청문회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중에 잠깐 나왔죠. 김건희 여사를 부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청문회의 증인으로 다음 기사 볼까요? 야, 윤 탄핵 청문회에 김 여사 모녀도 부른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어머니 또 최은순 씨도 같이 나와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단 청문회에서는 땅땅땅 했죠. 근데 지금 두 사람만 나오니까 그건 아니에요. 39명이 나와요. 누구누구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근데 크게 세 개 사건으로 좀 나눠서 보면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그리고 이 최혜병 사망 사건 크게 세 개로 나눠서 김 여사,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장모, 그리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그리고 가방 관련해선 김 여사 최재형 목사, 그리고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등등 해서 관련자를 다 지금 부른다는 거예요. 총 39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증인 신청한 사람 중에 단연 눈길이 가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가 과연 나올 것이냐라는 겁니다. 김수민 의원님,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부분은 일단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게 되면 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처벌을 받거나 이제 동행 명령까지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해당이 될 거냐. 근데 아마 좀 좁게 해석하면 이제 굉장히 좀 건강이 안 좋다거나 이 정도의 사유는 돼야 이제 좀 확실하게 들어갈 것 같고, 우리 이제 국회 입장에서의 판단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이거를 정당한 사유를 명확하게 인정을 받아서 불출석할 방법이 있을까? 그 부분은 아마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고민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저는 어쨌든 증인으로 출석을 받은 이상은 국회에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증인 출석까지도 동원이 되는 그런 청문회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탄핵 청문회 성격을 좀 따져보면 이 탄핵 청문회는 국회 다수 세력이 탄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탄핵 사건 조사를 회부하는 그런 네. 형식의 청문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스스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청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증인을 출석시키고 이런 부분은 그런 청원을 처리하는 회의치고는 좀 나아간 것이다. 좀 웃도는 비약이 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역도로 치면 용상 정도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인상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나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탄핵을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국회 스스로 추진하는 거였다면 네. 이렇게 증인을 출석시키는 건 정당한데 근데 청원이 처리된 걸 가지고 이제 이 초창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좀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더 나간 걸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 국회에서 불렀고 이게 국민청원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정청래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의사일정 제4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안 나오면은 처벌될 수 있어요라는 얘기예요, 최수영 의원님. 근데 저거는 이제 저 법이 적법성을 가졌을 때 하는 얘기인데 이미 저거는 법에 말하자면은 그 조각성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청원법과 국회법에 보면 6조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네. 공무상 비밀, 수사, 재판, 그다음에 행정심판, 그다음에 조정, 중재, 허위 사실 등에 대해서는 청원법에 따라서 이거는 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강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이제 청원을 했다고 해서 이제 5만 명이 넘고 지금 120만 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 법 자체가 이게 말하자면 그 법의 사유를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대통령 탄핵을 숫자로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국회가 지금 국회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당이 정당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해산하게끔 제가 청원합니다라고 하면은 얼마 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순식간에 300만 명, 400만 명 갈 겁니까?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국회 예산 청문회 할 겁니까? 여야 관계자 불러서 할 겁니까? 정당 예산 제가 신청하면은 그럼 정당 관계자 부를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네. 안 나갈 거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불출석도 저는 큰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치공세죠. 네, 이거는 정치 공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 잠깐 나온 얘기 중에 만약에 안 하면 뭐 벌금형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안 나오면 동행 명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동행 명령은 제가 지금 법을 좀 살짝 찾아보니까 국감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안 나올 경우에 동행 명령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요 탄핵 청문회에서는 동행 명령까지는 가능하지 않다, 적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정정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